보령시주의 박익규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무더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귀중한 아주 소중한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고 계신 우리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아주 길을 열어가시는 아주 우리 농협 전무님이신데요. 우리 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과 농협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시고 발전시키는 우리 최종택 농협 전무님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큰 박수 받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운동회나 보령주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또 지금 바쁜 세상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거듭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근규 총재님, 우리 보령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보령주회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근규 총재님 마음 안에 항상 우리 보령 우리 지회 이모님들, 우리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 더 자주 오셔서 보령을 또 격려해 주시고 보령 우리 여러 이런저런 부분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우리 이근규 총재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이근규 총재님을 모시고 푸른걸 포럼 그리고 우리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갖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보령시지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한 몸이 돼서 우리 청소년 운동회나 우리 청소년을 위한 이런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근규 총재님을 중심으로 우리 청소년 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뭔가 변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와 발전 또 소통과 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섞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섞일 때 소통도 되고 변화도 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보령지회 회원님과 임원이 섞이고 또 우리 총재님과 우리가 섞이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섞일 때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또 이렇게 될 때 변화되고 발전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근규 총재님을 중심으로 우리 청소년운동연합 한 몸이 되고 또 섞이고 우리 청소년들과 또 섞이고 이럴 때 우리 청소년에 대한 활동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 우리 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게 우리 아주 소중한 그런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시고 또 이렇게 무더운 중에 함께 해주신 은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서 뭔가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근규 총재님께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근규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회장 취임식 때 뵙던 분들이 좀 또 여러분 계시고요. 또 몇몇 분은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청소년 운동연합 총재를 맡고 있는 이근규입니다. 오늘 원래 이 자리가 우리 박익규 회장님께서 우리 사회자님 오늘 처음 갑자기 있으셨는데도 사회 잘 보시는 것 같죠? 원래
처음에 시작은 이래도 이분이 아마 앞으로 우리 보령시의 유명한 MC가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좀 쉬시면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 박익규 회장님께서 우리 청소운동연합의 보령시 지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처음에 취임식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신다 이런 뭐 평가라기보다는 그런 소회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또 뭐 그런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사실은 이 지회의 임원 그 임명장 수여식을 부족하지만 총재가 이래 와서 직접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워낙 전국에 한 140개 되는 지회를 일일이 다 다니다 보면 제 할 일도 못하고 그 임명장 전달하다 시간이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회장님께서 이렇게 수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입장에서 택배로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저희 임원이 대신 한두 분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하는데 이 박익규 회장이 보통 이 떼쟁이가 아니에요. 뭐 연배도 저하고 뭐 비슷하고 지난번에 잠깐 왔다가 사진을 이렇게 같이 둘이 찍어서 카톡 스토리에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댓글 달기로 총재보다 지회장이 낫다 뭐 이러면서 계속 댓글도 달고 이래서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 저희 그 중앙회 임원들한테도 보령만 자꾸 간다 그러면은 보령에 뭐 혹시 또 이 옛날 숨겨놓은 애인이 있는 거 아니냐고 또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올라 그랬더니 얼마나 때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제가 우리 박익규 회장님은 사실은 제가 연배뿐만 아니라 제 뭐 나이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고 또 앞으로 제가 이래 와서 보면서 느끼기로는 보령시의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느낌이 막 와닿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와서 우리 박 회장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도 불려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름은 이제 푸른별 포럼 이렇게 한다면은 이 푸른별 포럼은 저희가 매년 그 주요 인사들을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강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과거에 뭐 국정원장이라든지 또는 지금 뭐 평가는 여하간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그 당시는 또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던 서울시장이었었거든요. 시정은 그래도 비교적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장으로서 또 지금 정세균 대표가 이제 그 당시 열린우리당인가요? 그때 당 의장을 하고 있을 때에 집권당의 대표로서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유명한 그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그분이 또 장관 퇴임하시고 나서 저희가 초빙을 했었고 또 중국에 있는 뭐 유명한 또 분들도 초빙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초청 강연을 할 정도로 제가 명강사도 아닌데 순전히 박익규 회장님이 이근규 끄집어내기 위한 꼼수로 저를 이렇게 뭐 강사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저를 불러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온 것은 박익규 우리 회장님 한 번 더 눈도장 찍고 앞으로 이 보령시가 정말 박익규와 함께하는 보령시로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싶고 이래서 왔습니다. 어쨌든 저를 환영해 주신 여러분 임원님들, 우리 회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끄집어내고 저희 임원들 함께 왔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환대해 주신 우리 박익규 회장님께 우선 감사와 성원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익숙해졌습니다만은 이 아이들과 부모들과의 관계가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더 많은 걸 느끼죠.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 단체 중심으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질문해 보면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해요.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최첨단 기기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언필칭 우리나라 청소년 육성법에 관련된 법률상으로는 9살부터 24살까지 그래서 9살부터 24살까지의 연령을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청소년들의 삶의 문화와 행태와 그들의 습성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조금 우리가 시계를 돌려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 한 30대 혹은 40대로 보이는데 우리 한 3, 40년, 20, 30년 전으로 돌려보면 우리 어리던 시절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막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1차 방정식을 막 배우던 시절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들었냐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야단 맞고 나서 돌아앉으면 2차 방정식도 못 풀면서 라는 반감을 속으로 좀 표시했었어요. 어머님을 무시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는 뭐 이런 단어도 잘 모르면서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던 단어가 블랙보드예요. 숫자가 워낙 많아서 칠판을 블랙보드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닌 단어인데 그때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10자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엄마는 그런 단어도 모르면서 까분다 이거지. 그런 사춘기로서의 반항심을 가졌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가지고 적개심이나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엄마가 컴퓨터를 잘 못 쓰고 게임을 막 하다가 혹은 메신저를 하다가 동영상을 막 보다가 친구나 혹시 옆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갈 때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컴퓨터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둬. 가만 놔둬만 달라 이거야. 괜히 뭐 끈다고 막 이러다가 망가뜨리지 말고 가만 놔둬. 그러죠? 안 그래요? 우리 여성분 한 분 계신데 어머니 그 집 애들은 안 그래요? 에? 잘 모르겠어요. 그 집은 아마 어머니가 컴퓨터를 잘 쓰시나 봐요. 대체적으로 컴퓨터가 복잡해지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또는 영상물들이 복잡해지면서 이 청소년들은 부모들을 알기를 구시대 인물들은 요즘 IT 시대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걸 제발 좀 놔둬달라. 뭐 이렇게 단절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대 차이는 과거에는 지식의 차이, 정보의 차이, 물질의 차이 이것에 의해서 세대 차이를 느끼지만 지금은 삶의 행태의 문화적 차이, 문명적 소통의 차이 이것에 의해서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잘하다가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뭘 실패했느냐?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지금 현재의 50%를 넘는 우리 20, 30대에 있는 젊은 세대는 소통을 주로 무엇으로 하는가? 신문을 보지 않고, 그죠? 라디오를 듣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자기들끼리 UCC를 만들어서 그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조용한 줄 알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촛불 집회할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메신저를 딱 올리니까 용인에서 지하철까지 타고 막 올라오잖아요. 전국에서 모여들잖아요. 그때 놀란 거예요. 놀란 게 아니라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70이 되신 대선배들은 20대의 그런 문화적 소통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영화를 빗대서 얘기하면 매트릭스의 세대에 빠져있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보이는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일들과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어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오프라인상에서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너무 다른 거거든요. 이 다른 것을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그럼 해소해 갈 거냐 하는 게 우리 청소년운동연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세대 간의 격차,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도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 셋이 혹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자기들끼리 쪽지를 날리면서 아버지를 꼰대라고 하고 아버지를 참 대화가 안 되는 절벽 같은 벽창호라고 하거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들끼리 메모를 주고받으니까 그것만 딱 압수하면 금세 알 수 있는데 요즘 세대는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없잖아요. 그죠? 또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운동연합에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노장청 함께 더불어가는 원로와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박익규 회장님께 굉장히 기대가 걷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령시에 학교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방학 때만 되면 자원봉사증을 끊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드나들고
동사무소, 이런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드나들고 또 노인정을 드나들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드나들면서 주어진 할당된 시간량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봉사증을 끊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정말. 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신난다. 뽕짝이든 뭐 아니면 동요가 됐든 힙합이 됐든 뭐 요즘 얘기하는 케이팝이 됐든 하여튼 노래만 부르면 신난다. 이런 애들 있어요. 있죠. 그런 애들은 경로잔치에 가든 또는 경로당에 가든 사회복지시설 가서 걸레질하러 가지 말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축가로. 오늘 같은 날 예를 들면 여기야 뭐 우리가 그 위로받아야 될 입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경로잔치라고 가정하면 매년 5월에 어버이날 잔치 하잖아요. 그럴 때에 청소년들이 나와서 서투르더라도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노래를 하고 댄스를 하면 대체적으로 저희 경험적으로 보면 그 부모님들이 너 잘하든 못하든 그 어린애들이 신나게 노는 것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더라고요. 그 즐거워해 주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머리를 만져주는 걸 괜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할머니 머리 뭐 따도 뭐도 주고 감겨도 주고 뭐 따도 주고 이래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요. 또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어떤 걸 선택하든 그러한 다양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것 자체도 우리 청소년운동연합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만나다 보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해요. 성공하기를 바라고 돈도 많이 벌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걸 맞추냐면 내 어렸을 적에 후회됐던 일들은 안 하게 만들고 내가 걔 나이 때에 참 잘했다고 생각됐던 그 일은 권장하는 이런 형태의 일들로 아이들에게 대체적인 그 강요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령에서 대천 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까? 유명한 학교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가정하죠. 그럼 대천고등학교 수석을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가서 한 2학년쯤 다니다가 그 애가 어느 날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아빠 나 학교 관둘래. 왜? 나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겠어. 무슨 회사? 뭐 장사를 좀 할래. 이럴 때 그 애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열심히 존중해주거나 혹은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마도 대학을 혹시 못 갔거나 이것저것 할 게 없어서 장사를 하겠다거나 뭐 딴 일 하겠다면 그래 한번 해봐 이럴지 모르지만 남들 가기 어렵다는 데를 다 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놈이 와가지고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복장 터지게 학교를 중퇴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 고시 공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겠다. 회사를 차리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따귀를 때리지 않으면 꼬집지 않으면 뭐 야단치지 않으면 뭐 밥을 굶기거나 무슨 술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빌 게이츠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빌 게이츠가 딱 그 짝이거든요. 하버드 법대를 가서 다니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설명했더니 별 동의를 안 해요. 물론 적극 반대도 하지만 어머니는 적극 찬성했어요. I believe it. 난 너를 믿는다. 청소년 운동연합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나는 너를 믿는답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내 아들, 내 딸에게 난 너를 믿는다. 이 지구상 지금 60억 인구 중에서 아마 제일 너를 믿는 사람이 아빠고 두 번째 너를 믿는 사람이 엄마일 거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신뢰감을 주는 가정은 그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가도 성공합니다. 그것이 그 가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그렇습니다. 보령시에 있는 많은 우리 임원들이 우리 이 보령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믿는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정말 신뢰하는
우리의 후배들이다라는 느낌이 가게만 해주면 글쎄요, 이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 상당히 해결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빌 게이츠가 나오고 제리 양이라고 하는, 아시죠? 야후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재벌로 성공했던, 뭐 재벌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한 획을 걷다는 거죠. 그 제리 양, 그 친구처럼 그거 다 20대에 한 일입니다. 빌 게이츠도 20대에 한 겁니다. 청소년기에 한 거예요. 청소년기에 자기 삶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광부로 끌려갔다가 그 손주가 손정의라고 하는 제1교포가 물론 지금 귀환을 했지만 그 우리 한국인이죠. 그 사람이 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어요. 3대 IT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다 20대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물론 50대가 됐습니다만 청소년기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근처에도 많죠. 매헌 윤봉길 의사. 다 청소년기에 폭탄 던지고 청소년기에 혁명을 하고 청소년기에 민주화운동하지 40, 50 넘어가고는 못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비친 거고 소금인 겁니다. 우리 어른들만 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제가 대학 시절에 고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전국에 100만 학도를 끌었다. 스스로 그때는 어쨌을까 걱정도.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서슬 퍼르던 시절에 어떻게 광화문광장에서 연설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저보고 하라면 죄송하지만 그냥 잘 쥐어진 데서 연설 마이크 들고 하라면 좀 남보다는 할지 몰라도 그 피 끓는 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싸워봐라. 솔직히 얘기하면 용기가 없는 건지 자신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는 이제 보수화되고 사회 속에 젖어든 겁니다. 돌아보면 지금의 10대, 20대 그네들이 우리 10대, 20대에 했던 것처럼 이 사회의 방향성, 이 사회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그 청소년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운동연합이 해줘야 될 역할은 그 사회적인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굶어 죽지 않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힘들지 않게 이 사회적으로 요즘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입으로 거론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의 가치와 그 자신의 삶의 소망, 꿈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광장을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껏 꿈꾸어라. 이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보령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들에게 전 세계를 끌어가는 최고의 21세기의 재벌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들은 과욕이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있는 어느 집 아이들도 좋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의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를 구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창인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령시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들이 기가 꺾이고 그들이 이 사회에 순치돼서 그저 양육되는 그런 몰모트 같은 그런 인생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마음껏 춤출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령시에 기업이 들어온 것도 중요하고 또 대천을 중심으로 한 어업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보령시 출신이 자라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인재로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우뚝 서게 만들고 올림픽에서 5위를 했으면 경제에서도 5위하고 문화에서도 5위하고 도덕에서도 5위하고 정치, 외교에서도 5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초강대우로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보령에서 나올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가꿔줘야 됩니다.
그들을 누가 바꿔줘야 됩니까? 청소년 운동연합의 박익규 회장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박익규 회장님이 앞장서고 임원들이 함께 돕고 그리고 보령시민 전체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된다. 라는 시민적 합의를 만들고 그런 여론이 모아지면 제 생각에는 이 보령시의 미래는 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보령시에 와서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인구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환경이 제일 좋으면 인구가 몰려옵니다. 공장이 많아지면 환경도 나빠지고 출퇴근만 하죠. 그러나 교육 환경이 좋으면 맹모 삼천지기 아닙니까? 몰려 내려옵니다. 왜 강남이 됐습니까? 교육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강남으로 몰려드니까 땅값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몰들다 보니까 강남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령이 대한민국의 강남이 되려면 교육 환경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되고 청소년이 살기 좋으면 여성들이 살기 좋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이 살기 좋으면 자연히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어르신들 살기 좋습니다. 당연히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살기 좋은 나라, 그것은 삭막한 서부전선입니다. 서부 활극시대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의 원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보령시, 그 만드는 일에 저는 우리 보령시 지회가 앞장서고 특별히 우리 박익규 회장께서 이미 사회학 박사도 하셨고 사회적으로 경험도 많고 본인 스스로가 청소년기에 훌륭한 리더로서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앞장서셔서 이 보령시를 청소년이 살기 좋은 보령시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청소년운동연합이라서 제가 거기 총재라는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어서 청소년 문제를 유독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산을 가십니까? 등산일에 가보면 땀을 흘리고 참 지치고 깔딱고개 넘어가다 보면 정말 다시 내려가고 싶죠. 그런데 문득 깔딱고개 넘어서 산모퉁이에 요만한 옹달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옹달샘에 물을 한 방울 살짝 마셔보죠. 상큼하죠. 시원하죠. 생명수 아닙니까? 그게.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사회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럴 환경도 아닙니다. 여건도 안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 사회의 청량제입니다. 집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아이들이 있는 집과 없는 집, 좀 차이가 좀 나겠죠.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그 아들 셋에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세 놈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이혼 당했을 거나 아니면 저희 집사람이 출가를 했을지도 모르죠. 왜냐? 깜짝 아빠니까요. 그런데 아이들 셋이 있으니까 한 놈 키워서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3학년 하고 막 허덕허덕하면 그놈아 대학 가고 나면 둘째 놈이 또 기다리고 있어. 이놈 또 키우고 하다 보니까 서방 미워도 서방보다 자식 새끼 때문에 할 수 없이 뒷바라지 한다. 제가 말은 이렇게 제가 거칠게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집안이 화목해진 거예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보령시도 청소년들이 있어야 또 성장이 푸르게 밝게 잘 하고 있어야 지역사회가 밝아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통일신라가 1000년을 갔어요. 통일신라가. 조선조는 몇 년을 갔습니까? 500년, 600년 채 못 갔죠. 그럼 통일신라가 1000년 가까이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은 통일신라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아젠다가 있었다. 바꿔서 얘기하면 화랑정신으로, 화랑도로 청소년들을 국가 전체에서 청소년들을 길러내고 뒷바라지하고 청소년이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청소년들을 삼아서 교육, 훈련, 복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국가에서 보장했어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아마 무상교육,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뭐 이런 걸 겁니다.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청소년이 길러내니까 뭐 화랑 관창도 생기고 그 화랑 출신 중에 임금도 나오고 뭐 임금 사위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이 사회의 리더십이 안정화되는 거죠. 조선조 때는 그게 좀 결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짧아졌죠. 조금 좀 더 내려와서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가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희 청소년운동연합의 푸른별 포럼에 오셔서 5년 전에 백번 강당에서 공약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두 가지를 하겠다. 공약을 했어요. 하나는 당선자 신분으로 제일 먼저 청소년 시설로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건 지켰어요. 두 번째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인수위원회는 넣어놨더라고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정책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어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별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위원회 유일한 사단법인으로 우리가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보건복지부로 다 청소년단체를 보냈다가 지금은 여성가족부로 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이 그래서 1999년도에는 국무총리실에 소관법인으로 있다가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성가족부로 갔다가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지금은 여성가족부 소관법인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소관법인으로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년 관련된 국가 정책 과제를 매우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 들어오는 사람, 이제 올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제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지금 나오는 사람 한 몇몇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명히 그 중에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 되겠죠. 여기 죄송하지만 박익규 회장이나 저는 분명히 안 됩니다. 출마를 안 하니까. 그러면 출마 움직이는 사람 중에 몇 분이 되겠죠.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국가 청소년회를 부활하시오.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적 정책 과제로 삼아서 청소년 문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라.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청소운동연합의 보령시 지회에 제가 오면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무리 말씀도 하나 드립니다만은 이 보령시 지회의 임원들이 저는 2년 후에 뭐 요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비 후보 등록 다 끝나고 이렇게 뛰니까 놔두고 2년 후에 시장도 우리 여기 청소운동연합 보령시 지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장 당선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전통을 만들고 싶어요. 시의원 보령시 지회 청소운동연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의원 당선 안 된다. 라는 전통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치적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책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의 도의원 청소년운동연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되지 못한다. 이렇게 좀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예산이 됐든 교육 환경이 됐든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일들을 우리 보령시 지회에 있는 임원들과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박익규 회장이 여기 가서 이런 제안을 하고 여기 가서 건의를 하고 야단칠 때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요 가까운데 멀진 않죠? 저 증평군 군수께서 저희 지회장이신데 그 홍성열 군수는 그 군의회 증평군의회 여기는 시지만 거기 군이에요. 군의회 의장이실 때 서울 제3시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뭐 잘 알지 처음 초면이에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청소년 문제를 좀 깊게 다루고 싶어서 증평군 지회에 지회장을 좀 하고 싶은데 좀 자기 좀 써달라고. 보니까 인물도 좋고 괜찮아요. 제가 사람 좀 알아보는 거 어때? 괜찮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증평에 있는 저희 또 몇몇 뭐 고대 후배들 뭐 이렇게 쭉쭉 지켜봤더니 평가가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지회장을 시켜놨어요.
군수 선거를 재작년에 치르는데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제일 첫 번째 경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의장도 하고 뭐 그 지역에 단체장 한 거 많거든. 제일 첫 번째가 증평군 청소년운동연합 회장. 자기가 왜? 학교에 갔더니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은 다 그놈인데 우리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 어르신, 여성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띄워주는 분이 계시다는 게 반갑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 양반이 군수 당선됐어요.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당선이 딱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축하하는데 군수가 됐으니까 이제 지회장 좀 내놓으라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하나 골라서 추천하면 당신이 추천한 사람 무조건 다 지회장 우리가 이사회에서 승인할 테니까 빨리 해달라고. 2년이 됐는데도 지회장을 안 내놔. 이 양반이. 왜? 자기는 군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운동연합 증평군 지회장이 자기의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존경받는 군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포시장, 이거 유영록인데 이분이 이 친구 이제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이 친구가 도의원 하다가 떨어졌어요. 도의원 2선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권토 중례하겠다고 할 때 찾아와가지고 지회장을 좀 시켜달라 해서 떨어진 놈 시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했는데 정말 괜찮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회장을 시켰어요. 그 2년 있다가 딱 시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청소년 운동연합에 참여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군민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을 써먹으려고 군수가 됐든 시장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자꾸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제가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용인시에 가면 용인시 지회장 연세도 좀 있고 생긴 거 좀 끌끌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면 알겠죠. 임한수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연세가 좀 저보다도 위에요. 한참 선배예요. 근데 와가지고 지회장을 하겠다고 공모하는데 오셨어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자기가 도의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 돈도 벌었고 탁구협회 회장이야. 탁구연합회 회장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고 청소년 문제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내가 볼 때 죄송한 얘기인데 의원 안 될 것 같더라고 기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될 분을 괜히 지회장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시켜놨는데 당선됐어요. 도의원 됐어요. 제가 무슨 당선됐다는 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왕의 장태환 씨는 더더욱 한 번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이야. 근데 또 어떻게 숨어서 왔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꼭 무슨 선거에 나온 사람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내가 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내가 청소년 문제에 관한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다. 지회장을 시켜달라. 시켜줬어요. 그래서 또 당선됐어요. 장태환 의장. SNS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일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 문제 있으면 사람들이 학교에 무슨 문제 생기고 또 청소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한테 전화한대.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년운동연합 지회장이니까 할머니가 됐든 여성이 됐든 학교 선생이든 아이들이든 애들 문제만 생기면 장의원, 장회장 하고 전화한대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청소년운동연합 지회장인데 새벽 2시니까 그냥 나중에 하죠 이러겠어요? 성심성의껏 받고 걱정 마세요. 내가 찾아볼게요. 같이 파출소도 가보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난 표차를 당선됐어요. 나는 우리 여기 박익규 회장님 앞으로 꿈을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 시장을 하고 싶든 도의원을 하고 싶든 국회의원을 하고 싶든 도지사를 하고 싶든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청소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아들,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이 보령시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장 가면은 아줌마가 애 손잡고 오면 아주머니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애 손잡으세요. 이쁘고 똑똑하고 착하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애하고 눈 맞추고 다독거리세요. 이쁜 여자들 끌어안으면 또 오해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악수 정도만. 엄마는 본 척도 안 해도 돼. 그 엄마 집에 가면요. 아까 그 놈이 누구지? 생긴 건 멀끔하던데 물어봐가지고 박익규를 좋아하게 됩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안 그래요? 선생님 어떠세요? 애 있습니까? 아이하고선 대천 해수욕장을 왔는데 우연히 저하고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애를 붙잡고서 너 어느 학교 다니니? 야, 너 잘생겼다.
너 앞으로 커서 뭐,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고대 나왔으니까, 야, 너 커서 고려대학교 와라.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저를 보고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러겠어요? 아니면, 이 자식 어떤 놈인지 우리 또 애를 알아보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보령시장 나온다고 왔어. 저 찍어줄 것 같아? 안 찍어줄 것 같아? 더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나 마나 우리 인간의 대중심리는 똑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내 젊음을 바치고 있다. 나 시장 안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국회의원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마음껏 뛰어놀고 춤추고 꿈을 꿀 수 있다면 내 삶의 가치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다른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익규 회장이 취임하셨고 앞으로 또 멋지게 정진해 갈 거라고 저는 우리 단체의 대표로서 총재로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박익규 회장님께 한번 성원의 박수 한번 크게 좀 보내주세요. 자, 우리 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 이거 뭐 우리 거창하게 우리 중앙회 전체의 슬로건입니다. 살짝 이거 패러디라면 청소년이 살기 좋은 보령, 청소년이 살기 좋은 우리 집 만듭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해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 부족한 이민규 총재 보령에 지금 그 전에 과거의 학창시절에는 살짝 와봤지만 공식적으로 2번이었습니다. 혹시 대통령 선거 때 또 이리저리 역할할 게 있어서 올지 모릅니다. 그때 오면 또 반겨주실 거로 믿으면서 오늘 짤막하게 우리 푸른별 포럼 서로 대화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잘 보내시고 멋진 가을 날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운동연합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령시지회 임원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좀 박익규 회장을 같이. 여기 물 들고 다니는 분은 우리 간사 최현주 간사입니다. 여기 아주 미스죠 미스. 공식적인 남자는 하나 있는데 뭐 우리 올림픽 과사지만 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갑니까? 어쨌든 보령에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최현주 간사 수고 많이 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는 농특산물 유통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시면서 우리 청소운동연합의 그 전국적인 봉사 조직이 있어요. 더불어 함께라고. 더불어 함께라는 그 봉사 조직의 사무국장이십니다. 네. 유대열 사무국장이십니다. 네. 우리 상임이사님 인사하십니다. 우리 강문규 이분은 이제 아산 출신이세요. 아산. 네. 고종군님. 예, 이 내용은 다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같이 이렇게 하시죠. 시간은 좀 되시겠지만 그래도 총재하고 지회장이 같이 기념 촬영 하나씩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임명장 이거 가까이 해주세요. 임명장 성명 고종군 위의 분을 사단법인 한국청소운동연합 충청남도 보령시 지회 부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2년 8월 17일 청소운동연합 총재 이근규. 빨리 찍으십시오. 다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김명철님. 아이고, 이거 우리 발표를 잘 모셔주세요. 내용 같습니다. 부주회장님 김명철님. 김홍식님.
최태희님 오셨습니까? 네. 김홍식 부주의장, 아이고 부주의장님. 박안선님, 이분은 잘 안 나오겠죠. 너무 잘생겨서. 자, 우리 박안수. 미스. 죄송합니다. 우리 박안수님, 네, 이분을 고령시주의 감사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수님, 고령시주의 권태수 국제교류협력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님, 네. 사진상을 같이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총각이세요? 같이 방향이 같아요. 자, 임명장 이정우님, 고령시의 청소년 문화운동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현도인님 오셨습니까? 노상래님, 신민수님, 조영호님 오셨습니까? 심성환님, 심성환님 오셨습니다. 심성환님, 성명 심성환님, 이분을 고령시의회 협의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대영님 오셨습니까? 옷이 빨개서 잘 나오시네. 이대영님, 고령시의회 협의회장으로 임명합니다.